다들 안녕하세요. 그래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신가요? 비트코인이 반등을 잘 쳤어요. 저번 시간에 이제 어저께는 제가 멤버십 방송을 했고 그 전 시간에 이제 분석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반등 이후에 요 자리죠. 중요한 자리, 이전에 대한 고점 자리가 이제 넘기기 전에는 이제 한 번 정도는 더 바닥에 대한 조정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숏 지표에 대한 숏이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반등은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더 다음에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107K에 대한 또 이야기를 했었죠. 시장이 107K를 넘기느냐 이제 못 넘기냐에 따라서 이제 시장이 장기적인 상승장 관점에 다시 진입을 할 거냐 아니면 못 하느냐 이제 그런 관점에 대해서 이제 쭈루루루 이야기를 해드렸고 반등이 굉장히 많이 쳤어요. 어저께 멤버십 방송에서는 1차적인 이야기 정도는 좀 많이 했었습니다. 어저께 멤버십 방송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밀려 올라가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어저께 방송을 할 때 이제 당시에 이제 차트가 계속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는 형태였거든요. 4시간 차트상에서만 본다고 해도 정말 계속해서 이렇게 밀려 올라가는 이제 이런 이제 형태에 대한 상승이 나왔어요. 일단 뭐 종합적인 부분으로 얘기를 하면요. 굉장히 긍정적인 반등이 진행 중인 겁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대한 고점을 단기 고점이죠. 장기 고점은 이 트렌드 안에 있는 선일 거예요. 이 박스권이라고 채널적인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을 넘기는 게 이제 가장 궁극적인 이제 이유가 되는데 단기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단기 고점을 넘긴 거죠. 107K죠. 107K를 넘겨놓고 현재는 이제 음봉으로 좀 조정이 되고 있어요. 어저께 멤버십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3양봉 나온 이후에 아마 조정은 어저께나 오늘 이제 한번 조정이 조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어저께 이제 가장 중점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밀려 올라가는 형태에 대한 차트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밀려 올라간다. 이거는 제가 하락장 때 주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밀려서 떨어지고 있다. 제가 이제 가장 위험한 하락이 떨어지다가 반등을 치고 밀려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차트를 제가 가끔 이제 시장에서 나오게 되면 이걸 이제 가장 위험한 차트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요. 왜 위험하냐면 떨어진 이후에 반등이 미미했고 그 미미한 반등 이후에 계속 이렇게 어떤 이제 몸통을 만들면서 이렇게 밀려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등 이후에 급락 현상이 발생한다고 얘기해요. 그게 이제 밀려 떨어지는 차트에 대한 이제 굉장히 무서운 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왜 이제 하락장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걸 얘기하냐 그러냐면 차트는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 그러냐면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분석을 하나 상승으로 분석을 하나 똑같다라고 하거든요. 밀려 떨어지는 것은 하락 후 반등 이후에 계속 이렇게 밀리는 걸 얘기해요. 차트가 변동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변동성을 만들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밀리기 시작하면 반등은 쳤다가 그 다음에 패닉적인 현상으로 이렇게 가버리게 되거든요. 제가 이제 밀려서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위험에 대한 경고를 했던 적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식이죠. 이렇게 밀려서 떨어지기 시작하면 반등을 치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면 패닉성이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장기적인 하락장에서도요 그런 현상들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떨어지고 나서 반등을 딱 치는 게 아니고요. 한번 떨어지고 나서 이렇게 계속 밀리는 거예요. 이렇게 밀리다가 반등 치면 패닉성으로 원웨이 패닉성으로 빠지고요. 그러다가 또 밀리다가 반등 치면 쭉 하고 그냥 원웨이 쪽으로 빠지고. 근데 이게 밀리는 차트에 대한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항상 이렇게 차트가 밀리는 현상. 밀리는 건 뭐냐면 아주 단기 고점들도 못 넘기고 계속 차트가 이렇게 밀려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결국 마지막이 뭘로 마무리된다? 패닉. 결국 그 밀리는 차트는 반등을 쳤다가 더 강력한 하락으로 이제 변질이 된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제 이런 거는 이전에 이제 큰 하락장 전에 경고성으로 사람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었던 이제 차트에 대한 형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러면 그 밀려서 떨어진다라고 네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게 지금에 대한 상승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한다 그러면 상승도 비슷해요. 상승도 밀려서 올라가는 상승이란 건 뭐냐면 차트가 올라가고 나서 이렇게 밀려서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장대 양봉 큰 상승을 한번 만들어내는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차트가 떨어졌다가 밀려서 떨어지면 반등 이후에 더 큰 하락이 나오는 것처럼 또 상승 때도 비슷합니다. 차트가 올라갔다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면 조정 이후에 더 큰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밀리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밀어 올리는 현상, 밀어내리는 현상 이런 것들이 현재가 이제 그게 발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근데 이제 그러면 긍정적이냐 그러면 생각보다 굉장히 저는 긍정적이라고 해요. 물론 여기서 조정에 대한 부분을 열어놓지 않을 수는 없어요. 조정에 대한 부분이 필히 열려 있긴 합니다. 하지만 조정 이후에 어느 정도는
굉장히 강력한 상승장을 시장이 만들어낼 가능성이 조금은 높은 상황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단순히 그냥 이 캔들적인 부분만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고요. 어저께 이제 멤버십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RSI의 강세 반전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RSI에 대한 강세 반전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 지표 같은 경우는 RSI 지표라고 하거든요. RSI의 강세 반전은 뭐냐면 강세 반전에 대한 이야기는 가끔 제가 추세가 전환될 때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요런 식에 대한 거죠. RSI 지표에 대한 트렌드적인 부분을 이렇게 그었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반전이 일어났을 때 RSI가 계속해서 고점이 낮아지다가 처음으로 고점이 높아지는 이제 구간이 들어섰을 때 추세가 전환되는 구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구간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RSI에 대한 고점, 그러니까 추세선 긋는 거랑 비슷합니다. 차트 추세선 긋는 거랑 비슷하게 그게 반전되는 구간에서 시장이 상승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이제 구역이 된다라고 어느 정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RSI에 대한 강세 반전은 옛날부터도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이렇게 RSI의 강세 반전이 있는 구간이 추세 반전, 그러니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넘어가는 구간을 이야기한다라고 어느 정도는 볼 수 있어요. 현재 그 지금 상태에서도 RSI에 대한 추세 반전이 일어나죠. 반등이 굉장히 3일 동안 연속으로 일어나면서 원래 아래쪽에 있었습니다. 이번에 하락이 발생했을 때는 이 RSI가 올라올 거, 이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못할 정도로 아래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3일 동안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세, 그러니까 어떠한 딱히 조정도 없이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RSI가 반전을 만들었어요. 물론 RSI에 대한 반전을 만들면 보통 리테스트하고 가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두 가지 경우인데 그냥 올라가시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리테스트하고 이 리테스트 과정에서 조정이 나왔다가 가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따질 때는 어쨌든 조정이 나와도 추가적인 상승이 한 번 더 가능하다. 그리고 현재 이전에 대한 단기 고점을 넘겼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뭐예요? 장악형이죠. 장악형. 이전에 대한 음봉에 대한 일봉에 대한 장악형으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장악형에 대한 공식은 어떻게 돼요? 올라간 이후에 조정은 받겠지만 그거만큼 올라간 거만큼의 1대1 비율의 알파 비율만큼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개인적으로 좀 보게 되는 거. 거기에다가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하게 좀 봐야 될, 시장에서 근접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 하락 이후에 이 반등이 굉장히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봉적인 관점에서에 대한 장악이 현재는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이것을 보고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할 부분이긴 한데 105K죠. 105K. 시장이 다음 주 월요일 날 105K 이하에 대한 부분에 대한 하락만 없이 마무리된다. 그런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주봉 장악적인 면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주봉 장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상승장으로 못 간다 하더라도 주봉에 대한 장악형이 발생하면 추가적인 반등을 한 주 정도 더 만들어낸다라고 보면 돼요. 그만큼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하죠. 그만큼 현재 시장이 올라갈 확률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형태적인 부분을 굉장히 띄고 있어요. 그래서 딱 잘라서 그러면 결론적인 부분부터 그냥 딱 얘기를 한다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으로 이야기하게 된다 그러면 104.5K 정도의 이하에 대한 하락이 없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이때 그래서 멤버십 방송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어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이제 밀려 올라가는 현상까지 발생을 했고요. 밀려 올라가면 짧은 조정 이후 아니면 어떠한 조정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더 크게 폭발적인 상승을 만드는데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 모든 것들은 어쨌든 다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다 놓고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 변수적인 부분만 하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현재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일단은 올라간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보면 돼요. 하지만 이것만 발생하지 않으면 돼요. 어떤 거? 극단적인 하락에 대한 형태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면 돼요. 요런 거.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상승장 갈 거라고 보지만 이것만 아니면 돼요. 갑자기 강한 매도세죠. 강한 매도량이 전일 그 전전일 이런 봉들을 그냥 싹 다 잡아먹고 하루 만에 싹 다 빼버리는 이런 일이잖아요. 이런 일만 발생하지 않는다면 돼요. 만약에 시장이 나는 104K죠. 104.5K 이하에 대한 하락만 발생하지 않으면 된다라고 했잖아요. 104.5K 이하의 하락이 발생해도 돼요. 대신 104.5K 이하에 대한 하락은요, 그냥 떨어질 때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하락 조정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때도 올라가는 조정적인 볼 거예요. 왜냐하면 떨어졌다가 반등도 치고 떨어졌다가 반등도 치고 어떠한 기술적 영역에서 대부분 다 반등을 치면서 떨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제 플래그적인 형태로 더 깃발 형태에 대한 차트로 보고 더 올라갈 가능성을 또 높게 보게 되겠지만 104K에 대한 이탈이 극단적인 형태에 대한 이탈로만 나오지만 않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극단적인 형태에 대한 이탈은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전일, 그 전전일에 대한 이런 봉들을 한 번에 장악하는 이런 형태에 대한 봉만 나오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확히 말한다면 이번에는 조정이 한번 나왔을 때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괜찮은 생각을 합니다. 조정이 나왔을 때는 매수를 한번 해봐도 괜찮을 거라고 얘기해요. 극단적인 하락의 형태가 나온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매매하는 관점의 사람들에 대한 매매 방식이 좀 바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하락의 형태가 만약에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반등을 친 이후에 그런 다음에 더 큰 하락의 부분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뜻은 뭐냐면 극단적인 하락에 대한 형태가 발생을 한다고 해도 일단 반등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데 비트코인은 원의 1로 떨어지는 일은 잘 없다라고 해요. 대부분 뭐 여기서는 이제 원의 1로 떨어졌지만 어쨌든 떨어졌다가 반등 치고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떨어졌다가 반등 치고 떨어졌던 것처럼 만약에 시장이 극단적인 하락의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도 변질된다고 해도 어쨌든 비트코인은 한번 반등 치고 나서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대응적인 면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시장이 104K 104.5K 이하에 대한 하락이 없이 조정이 나오고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큰 상승장, 이 트렌드선을 굉장히 강하게 뚫을 가능성이 높은 상승에 대한 형태로 가는 거고요. 만약에 104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한다 그러면 이때는 반등에 어느 정도의 또다시 익절이죠. 또다시 익절을 하든지 어느 정도 물량을 좀 줄이고 시장이 다음 하락 조정이 발생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매매를 다시 진행할 계획을 잡으면 된다고 봐요. 어쨌든 현재 구간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은 맞아요. 밀려서 올라간 거, 밀려서 올라간 점, 밀려서 올라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매수력이, 잠재적 매수력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붙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숏 물량에 대한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숏을 다 해소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매수력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작용을 했다라는 거 얘기하고 굉장히 좋은 거죠. 상승장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 발생하는 조정은 짧고 상승은 크게 나오는 이런 형태를 띈 거고 그게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걸쳐서 매집에 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조정 이후에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 근데 만약에 104K 이하에 대한 만약 이런 하락이 발생해도 그래도 아래쪽에서는 한 번 정도 매수에 대한 도전했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매수에 대한 도전을 해봐도 괜찮고요.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하는 관점에서 매수에 대한 조정이 발생하면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접근해봐도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도 성공할 수 있는 좋은 형태를 띄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세요. 시장이 아마 상승에 대한 관점으로 이제 넘어간다 그러면 아마 이런 느낌일 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기를 돌파하냐 못하냐예요. 그쵸? 여기를 돌파하냐 못하냐인데 이제 시장이 진짜 큰 상승장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이 21동평균선, 현재 이 21동평균선은 104.5K 위에 현재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박스권을 치고 갈 확률이 좀 있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나와서 상승장으로 갈 것 같다.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짧게 조정받고 어느 정도 위쪽에서 박스권을 치고 나서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내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 가능성이 높게 본다. 왜냐하면 시장이 상승장으로 크게 갈 때는 항상 이렇게 올려놓고 21주 평균선 살려놓고 이전에 대한 단기 고점을 넘겨놓고 그 위에서 박스권을 치는데 이 구간 안에서 21주 평균선을 이탈하지 않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5파동이죠. A, B, C, D, E 5파동을 하면서 올라간다. 올라갈 때 굉장히 큰 상승장을 만든다라고 해요. 그거는 항상 이제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 박스권이죠. 올려놓고 22평에 대한 박스권. 강력한 상승을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 반등, 이전에 대한 고점 돌파, 그리고 22동평균선 위에서 왔다리 갔다리 오랫동안 놀아주고 5파동이죠. 하나, 둘, 셋, 넷, 5번. A, B, C, D죠. A, B, C, D, E 파동 다 하고 그런 다음에 나올 때 진짜 강력한 상승을 만든다는 거죠. 이런 것도 올려놓고 그 위에서 놀다가 상승장을 만들게 되는 것처럼 현재 이 상승이 진짜 큰 상승으로 이제 만약에 간다라고 한다 그러면 현재 22동평균선의 구간에 대해서 그 위에서 어느 정도 박스권을 놀다가 갈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라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박스권을 위해서 논다라는 거는 104.5K 이하로 안 빠진다라는 거겠죠. 만약에라도 104.5K 이하에 대한 하락이 발생한다 그래도 단기적으로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다. 왜냐? 떨어지고 난 다음에 필히 반등을 칠 거예요. 대신 104.5K를 이탈을 하고 나오는 반등은 단기 반등 쪽에서 접근을 하고 만약 104K 이하를 이탈하지 않은 관점에서 나오는 조정에서 박스권을 친다 그러면 그때는 굉장히 큰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전을 하시면 괜찮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정리를 했어요. 제가 이제 농담스럽게 SM님과 이번 상승은 누가 만들어냈냐, 이번 상승에 대한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제가 농담스럽게 그런 얘기를 했죠. 저의 이제
10년 동안에 별명 같은 수식어 같은 꼬리표처럼 달리는 그레이가 팔면 2배 간다라고 했죠. 안 그래도 저는 팔았었어요. 저는 이제 떨어질 때 절반 정도를 이제 팔아가지고 현재 한 2억 7천 정도죠. 한 2억 7천 정도에 대한 수익을 이제 취하고 나서 나머지 물량만 현재 이제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뭐 내가 팔았으니까. 그리고 SN님도 50%를 팔았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시장의 대표적인 시그널이죠. 대표적인 시그널 2명이 팔았으니까 이제 2배 이상 지금 가격에서 2배가 되는 거죠. 항상 그레이가 팔면 2배 가더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제가 게시판에 쓴 것처럼 내가 희생했으니 내가 희생했으니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이번 상승장에도 그동안 있었던 정말 저의 인생의 4번의 상승장에서도 여지없이 내가 팔고 나서 장기적으로 상승장으로 가는 그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10년 후에도 또 변하지 않을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라는. 에이씨 때려쳐 이씨. 진짜 올라도 기분이 별로고 떨어져도 기분이 별로입니다. 자, 반등 좋고요. 4시간 차트상에서의 밀려 올라가는 현상, 그 밀려 올라가는 현상은 단기 조정은 발생하겠지만 그 단기 조정 이후에 더 큰 상승을 만들어내더라 라는 부분까지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그널 그리고 지표적인 시그널들이 모두 이제 하나씩 갖춰져 가고 있어요. 이걸 이제 잘 이어나가서 조정을 크게 하지 않고 그 104.5K에 대한 이하에 대한 조정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면 그러면 정말 우리가 마지막까지 염원하던 피날레죠. 피날레 상승, 비트코인의 상승이 시작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게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다시 웃기기 장이 됐으면 위기에서 탈출했으니 이제는 정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날이 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분석의 그레이였고요. 분석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